산비탈을 따라 다닥다닥 붙은 집들 사이로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이어진 동네였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시멘트 벽돌 집들이 대부분이었고 가끔 새로 지은 빌라 한두 채가 눈에 띄었다. 동네 입구에는 2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는 슈퍼마켓이 있었다. 간판은 발에서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곳을 알았다. 슈퍼 주인은 50대 중반의 남자로 새벽같이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불을 켜두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 동네에서 태어나 자랐고 부모님이 운영하던 가게를 물려받아 20년 넘게 지켜왔다. 동네 꼭대기 언덕 끝자락에는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었다. 정확히 언제부터 그곳에 살았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할머니는 주민들과 거의 말을 섞지 않았다. 가끔 슈퍼에 들러 라면 한 봉지, 두부 한 모를 사가는 정도였다. 인사를 해도 고개만 까딱할 뿐 말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런 할머니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동네에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세상과 담을 쌓고 조용히 사는 이들. 할머니도 그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할머니에게는 작은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다. 흰색과 갈색이 섞인 털을 가진 중형견으로 정확한 품종은 알 수 없었다. 아마 잡종견이었을 것이다. 강아지는 이름표도 없이 목줄도 없이 동네를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처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주인 없는 유기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강아지는 저녁이면 어김없이 할머니 집으로 돌아갔고 사람들은 그제야 할머니의 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아지는 온순했다. 사람을 보면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고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지저대는 일도 없었다. 그저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 다니거나 양지 바른 곳에 누워 졸곤 했다. 동네 아이들이 쓰다듬어도 얌전히 있었고 간혹 누군가 간식을 주면 조심스럽게 받아 먹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 강아지에게 익숙해졌다. 아침마다 골목길을 지나가는 강아지의 모습은 이 동네 풍경의 일부가 되었다. 슈퍼 주인도 그 강아지를 알고 있었다. 강아지는 종종 슈퍼 앞을 지나갔고 때로는 가게 안까지 들어오기도 했다. 처음에는 쫓아내려 했지만 강아지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저 안을 둘러보다 나가는 것을 보고 그냥 두었다. 어느 날부터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소시지나 과자, 푸스러기를 주기 시작했다. 강아지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듯 했고 슈퍼 주인은 그 모습이 귀여워 웃곤 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동네 골목길에는 개나리가 피었고 언덕 위 공터에는 민들레가 노랗게 물들었다. 슈퍼 주인은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다. 오전 손님은 많지 않았다. 대부분 일하러 나간 시간이었고 가끔 노인들이 들러 우유 한 팩, 빵 한 봉지를 사갔다. 강아지도 그날 아침 슈퍼 앞을 지나갔다. 슈퍼 주인은 어제 남은 크래커를 꺼내주려고 했지만 강아지는 그냥 지나쳐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다. 점심때가 지나고 오후가 되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강아지가 다시 슈퍼로 들어왔다. 이번에는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다. 슈퍼 주인은 처음에 쓰레기인 줄 알았다. 강아지가 가끔 길에서 주운 것을 물고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아지는 그것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계산대 앞까지 다가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다. 슈퍼 주인이 몸을 숙여 살펴보니 구겨진 종이었다. 강아지 침에 젖어 있었고 가장자리가 찢어져 있었다. 펴보니 로또 영수증이었다. 슈퍼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었다. 다른 곳에서 산 것이 분명했다. 영수증에는 구매일자와 번호가 인쇄되어 있었다. 슈퍼 주인은 날짜를 확인했다. 당첨 발표는 사흘 뒤였다.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슈퍼 주인을 쳐다보았다. 마치 무언가를 바라는 듯한 눈빛이었다. 슈퍼 주인은 웃으며 서랍에서 객검을 꺼내주었다. 강아지는 그것을 물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슈퍼 주인은 로또 영수증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버려야 하나 싶었지만 왠지 모를 느낌이 들어 서랍 안에 넣어두었다. 혹시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당첨될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사흘이 지났다. 슈퍼 주인은 저녁 뉴스를 보며 당첨 번호를 확인했다. 메모지에 번호를 적은 뒤 서랍에서 로또 영수증을 꺼냈다. 하나씩 번호를 대조했다.
첫 번째 번호가 일치했다. 두 번째도 맞았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모두 일치했다. 여섯 번째 번호까지 확인했을 때 슈퍼 주인의 손이 떨렸다. 모든 번호가 맞았다. 1등이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다시 한번 확인했다. 번호는 틀림없이 일치했다. 당첨금은 15억 원이었다. 슈퍼 주인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현실감이 없었다. 강아지가 물고 온 로또가 1등에 당첨되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숫자들이 떠올랐고 당첨 금액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날 아침 슈퍼 주인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손님이 들어오면 평소처럼 대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 로또를 어떻게 해야 할까? 원래 주인을 찾아줘야 하나? 하지만 누가 샀는지 알 수 없었다. 강아지가 어디서 주워왔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슈퍼 주인은 가까운 이웃 몇 명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강아지가 로또를 물고 왔고 그것이 1등에 당첨됐다는 것. 처음 들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슈퍼 주인이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설명하자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누군가는 축하한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강아지가 복을 가져다 준 것 같다며 웃었다. 평소 강아지에게 잘해줘서 받은 보답이라는 말도 나왔다.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다. 동네가 좁았고 사람들은 할 일이 많지 않았다. 며칠 만에 거의 모든 주민이 그 소식을 알게 되었다. 슈퍼에 들르는 사람들이 늘었다. 평소 오지 않던 사람들도 찾아왔다. 로또 당첨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다. 슈퍼 주인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했다. 강아지가 로또를 물고 왔고 자신은 그저 부관했을 뿐이라고. 원래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슈퍼로 들어왔다. 평소처럼 조용히 들어와 계산대 앞에 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건을 사러 온 것이 아니었다. 할머니는 슈퍼 주인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로또가 자신의 것이라고 했다. 강아지가 집에서 물고 나간 것이라고 했다. 당첨금을 돌려달라고 말했다. 슈퍼 주인은 당황했다. 할머니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평소 과묵하던 사람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서니 어색했다. 하지만 슈퍼 주인은 침착하게 물었다. 어떻게 그것이 할머니의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언제 어디서 샀는지 기억하는지, 영수증이나 다른 증거가 있는지.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확히 언제 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어디서 샀는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그저 자신이 산 것이 분명하다고만 말했다. 강아지가 집에 있던 것을 물고 나간 것이 틀림없다고 했다. 슈퍼 주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증거가 없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로또는 누구나 살 수 있고 영수증에는 구매자 정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다. 자신의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슈퍼 주인은 한숨을 쉬었다.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슈퍼 주인은 할머니에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고 말했다.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를 나갔다. 하지만 그 눈빛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가득했다. 다음 날 할머니는 다시 왔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왔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 같은 말을 반복했다. 로또는 자신의 것이라고. 당첨금을 돌려달라고. 슈퍼 주인은 점점 지쳐갔다.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증거가 없었다. 그저 자신의 말만 믿어달라고 했다. 슈퍼 주인은 타협안을 제시했다. 당첨금을 반으로 나누자고 했다. 누구의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니 서로 양보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7억 5천만 원씩 나누면 둘 다 큰 돈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반만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전부 자신의 것이라고 했다. 한 푼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슈퍼 주인은 답답했다. 할머니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다.
증거도 없으면서 전액을 요구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하지만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다. 매일 찾아와 같은 요구를 했다. 슈퍼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다. 소문이 다시 퍼졌다. 이번에는 다른 내용이었다. 할머니와 슈퍼 주인이 당첨금을 두고 다툰다는 이야기였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슈퍼 주인을 축하하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다. 혹시 슈퍼 주인이 할머니의 것을 가로채는 것은 아닐까? 할머니가 저렇게 계속 주장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말은 없었지만 눈빛에서 느껴졌다. 슈퍼 주인은 억울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강아지가 물고 온 로또를 포관했을 뿐이었다. 원래 주인을 찾으려 했고 할머니에게 절반을 주겠다고까지 제안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을 의심했다. 그것이 견디기 힘들었다. 며칠이 더 지났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슈퍼로 왔다. 때로는 아침에 왔고 때로는 저녁에 왔다. 항상 같은 말을 했다. 로또를 돌려달라고. 자신의 것이라고. 슈퍼 주인은 지쳐갔다. 가게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손님들과 대화할 때도 마음이 불편했다. 누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였다. 어느 날 저녁 슈퍼 주인은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다. 당첨된 로또는 여전히 서랍 속에 있었다. 아직 현금으로 바꾸지 않았다. 바꿀 수가 없었다. 이 상황에서 혼자 당첨금을 받으러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전부 주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았다.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밤이 깊었다. 골목길은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강아지가 지나갔다.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중인 듯했다. 슈퍼 주인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은 저 강아지에서 시작되었다. 만약 강아지가 로또를 물고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강아지에게 화를 낼 수는 없었다. 강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주인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이장이 슈퍼로 찾아왔다. 70대의 노인으로 이 동네에서 5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슈퍼 주인과 할머니 사이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 이장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일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동네가 이렇게 불편한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고. 둘이 앉아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슈퍼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이 상황을 끝내고 싶었다. 이장은 할머니에게도 같은 제안을 하겠다고 말하고 가게를 나갔다. 그날 오후 이장은 다시 와서 내일 저녁에 셋이 만나자고 전했다. 할머니도 동의했다고 했다. 장소는 이장의 집이었다. 중립적인 곳에서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었다. 약속한 날이 되었다. 슈퍼 주인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이장의 집으로 갔다. 할머니는 이미 와 있었다. 작은 방에 셋이 둘러앉았다. 이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은 서로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는 시간이라고 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야기하자고 당부했다. 할머니가 먼저 말했다. 자신은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를 산다고 했다. 늘 같은 번호를 쓴다고 했다. 그 번호는 돌아가신 남편의 생일과 자신의 생일, 그리고 결혼 기념일을 조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주일 전쯤 어디선가 로또를 샀는데 집에 두었던 것을 강아지가 물고 나간 것 같다고 했다. 정확히 어디에 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히 집에 있었다고 말했다. 슈퍼 주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영수증에 적힌 번호를 기억하는지.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숫자 몇 개를 말했다. 슈퍼 주인은 메모해 두었던 번호와 대조했다. 일부는 맞았지만 전부 일치하지는 않았다. 할머니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이 늘 쓰는 번호 조합이라고 주장했다. 이장이 끼어들었다. 그렇다면 할머니가 로또를 산 가게를 기억하는지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가끔 시장에 갈 때 사기도 하고 버스 정류장 근처 가게에서 사기도 한다고 했다. 정확히 어디서 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영수증을 확인하면 알 수 있을 텐데 그 영수증을 강아지가 물고 가버렸다고 말했다. 슈퍼 주인은 답답함을 느꼈다. 확실한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 번호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구매 장소도 모르고 구매 날짜도 확실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할머니의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단 말인가? 이장은 슈퍼 주인에게도 물었다. 그렇다면 슈퍼 주인은 그 로또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슈퍼 주인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모르겠다고 했다. 강아지가 어디서 주워왔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할머니 집에서 가져온 것일 수도 있고 길에 떨어진 것을 주운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이장은 한숨을 쉬었다. 둘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누구의 것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장은 다시 타협안을 꺼냈다. 당첨금을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둘 다 조금씩 양보하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왜 자신의 것을 나눠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자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가 붉어졌다. 슈퍼 주인도 감정이 폭받쳤다. 자신 역시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말했다. 강아지가 가져온 것을 보관했을 뿐인데 도둑 취급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했다. 원래 주인을 찾으려 했고 절반을 나누자고 제안했는데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방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이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둘 다 억울해하고 있었다. 둘 다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 오랜 침묵 끝에 이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러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할머니는 법원에 갈 생각이 없다고 했다. 복잡한 절차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그저 자신의 것을 돌려받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슈퍼 주인도 법적 분쟁을 원하지 않았다. 이 동네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았다. 결국 그날 대화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다. 셋은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다. 시간을 두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두 알고 있었다.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며칠이 더 흘렀다. 할머니는 여전히 슈퍼로 왔다. 하지만 예전처럼 매일 오지는 않았다.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정도였다. 와서도 길게 말하지 않았다. 그저 로또를 돌려달라는 말 한마디만 하고 돌아갔다. 슈퍼 주인도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증거를 가져오라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동네 사람들은 점점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렸다. 처음에는 흥미로운 소재였지만 이제는 불편한 주제가 되었다.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애매했고 잘못 말했다가 오해를 살 수도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피해 다른 이야기를 했다. 슈퍼 주인은 점점 지쳐갔다. 매일 같은 고민을 반복했다. 이 로또를 어떻게 해야 할까? 현금으로 바꿔야 할까? 아니면 그냥 찢어버려야 할까?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슈퍼 주인은 오랜만에 강아지를 마주쳤다. 골목길에서 강아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슈퍼 주인은 멈춰 서서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강아지도 멈춰 서서 슈퍼 주인을 쳐다보았다.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다. 자신이 일으킨 소동을 전혀 알지 못하는 듯했다. 슈퍼 주인은 쪼그려 앉아 강아지를 쓰다듬었다. 강아지는 얌전히 쓰다듬김을 받았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슈퍼 주인은 강아지에게 말했다. 내가 가져온 종이 때문에 큰일이 났다고. 하지만 내 잘못은 아니라고. 그저 주인에게 뭔가를 주고 싶었던 거겠지. 강아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알아듣지 못하는 눈빛이었다.
강아지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걸어갔다. 언덕 위 할머니 집을 향해 천천히 올라갔다. 슈퍼 주인은 그 뒷모습을 한참 지켜보았다. 강아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다. 다음 날 슈퍼 주인은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끌고 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했다. 그는 이장을 찾아갔다. 이장에게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최종 제안을 하겠다고 했다. 이장은 다시 자리를 마련했다. 사흘 뒤 저녁 같은 장소에서 셋이 다시 만났다. 슈퍼 주인은 준비해온 말을 꺼냈다. 당첨금을 3등분 하자고 제안했다. 자신과 할머니 그리고 동네를 위해 나누자고 했다. 각자 5억원씩 갖고 나머지 5억원은 동네를 위해 쓰자고 말했다. 이 동네는 가난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 돈으로 마을회관을 고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다. 할머니도 침묵했다. 슈퍼 주인은 계속 말했다. 누구의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이상 혼자 독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렇다고 반으로 나누는 것도 공평하지 않다고 했다. 차라리 셋으로 나눠서 모두를 위해 쓰는 것이 의미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할머니를 바라보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바닥을 내려다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오랜 침묵 끝에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작은 목소리였다. 자신은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혼자 살기 힘들다고 했다. 연금도 적고 병원비도 많이 든다고 말했다. 그래서 로또를 샀다고 했다. 당첨되면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슈퍼 주인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자신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했다. 슈퍼 장사는 어렵고 빚도 있다고 했다. 이 돈이 있으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확실한 것을 혼자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슈퍼 주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척대적이지 않았다. 슬프고 지친 눈빛이었다. 할머니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물었다. 정말로 3등분할 생각인지, 동네를 위해 5억을 쓸 생각인지. 슈퍼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이라고 말했다. 이장이 증인이라고 했다. 할머니가 동의한다면 지금 당장 약속을 문서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장도 거들었다. 자신이 책임지고 그 돈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할머니는 다시 침묵했다. 이번에는 길지 않았다. 잠시 후 할머니가 말했다. 5억이면 자신에게는 충분하다고. 평생 모아도 가질 수 없는 돈이라고. 그 정도면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동네를 위해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자신도 이 동네 사람이니까. 이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합의한 것이냐고 물었다. 슈퍼 주인과 할머니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장은 종이와 펜을 꺼냈다. 간단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당첨금 10억 원을 3등분하여 슈퍼 주인과 할머니가 각각 5억 원씩, 나머지 5억 원은 동네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셋은 그 문서에 서명했다. 다음 날 슈퍼 주인은 할머니와 함께 당첨금을 수령했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이장은 주민대표들과 회의를 열어 그 돈을 어떻게 쓸지 논의하기 시작했다. 소문은 다시 한번 동네를 돌았다. 이번에는 다른 내용이었다. 슈퍼 주인과 할머니가 합의했다는 것, 당첨금을 나눴다는 것, 그리고 상당 부분을 동네를 위해 쓰기로 했다는 것.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예상하지 못한 결말이었다.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장이 상황을 설명했다. 5억 원으로 무엇을 할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을 냈다. 마을회관을 고치자는 의견,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의견, 장학금을 만들자는 의견. 논의는 길었지만 분위기는 좋았다. 슈퍼 주인도 그 자리에 있었다. 할머니는 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슈퍼 주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다. 혼자 가질 수도 있었던 돈을 나눈 것에 대해 감사했다. 슈퍼 주인은 쑥스러워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며칠 후 슈퍼 주인은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들어왔다. 오랜만이었다. 할머니는 계산대로 다가왔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할머니는 말없이 그것을 내밀었다. 슈퍼 주인이 받아보니 약과였다. 할머니가 직접 만든 것 같았다. 할머니는 짧게 말했다.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너무 집착했던 것 같다고. 슈퍼 주인은 괜찮다고 말했다. 이해한다고 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다. 슈퍼 주인은 봉투를 열어 약과 하나를 꺼내 먹었다. 달콤하고 고소했다. 시간이 흘렀다. 동네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마을회관이 새로 단장되었다. 낡은 지붕이 교체되고 벽이 새로 칠해졌다. 난방 시설도 새로 들어갔다. 어려운 가정에는 생활비가 지원되었다. 몇몇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동네 어귀에는 작은 공원이 만들어졌다. 벤치와 화단이 생겼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사람들은 변화를 반겼다. 오랜만에 동네에 활기가 돌았다. 마을회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건강체조교실, 서예교실, 노래교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동네 사람들이 서로 더 자주 마주치게 되었다. 인사가 오갔고 대화가 생겼다. 할머니도 변했다. 가끔 마을회관에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사람들과 어울렸다. 건강체조 교실에 참여했고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전처럼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담을 쌓고 살지는 않았다. 강아지는 여전히 동네를 돌아다녔다. 목줄 없이 자유롭게 골목길을 거닐었다. 사람들은 강아지를 보면 웃었다. 저 강아지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누군가는 강아지를 쓰다듬어 주었고 누군가는 간식을 주었다.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모두를 반겼다. 슈퍼 주인은 평소처럼 가게를 운영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다.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5억 원이 있었지만 크게 쓰지 않았다. 슈퍼 건물을 조금 수리했고 밀린 빚을 갚았다. 나머지는 저축했다. 언젠가 필요할 때를 위해 아껴두기로 했다. 가끔 슈퍼 주인은 그날을 떠올렸다. 강아지가 로또를 물고 왔던 날. 그때는 몰랐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줄은. 당첨금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은 것 같았다.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 할머니와의 화해, 그리고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의 의미. 겨울이 왔다. 동네에 첫눈이 내렸다. 하얀 눈이 지붕과 골목길을 덮었다.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었고 어른들은 눈을 치웠다. 새로 만들어진 공원에도 눈이 쌓였다. 벤치 위에 화단 위에 하얗게. 저녁이 되자 눈이 그쳤다. 하늘이 맑아지고 별이 보였다. 슈퍼 주인은 가게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골목길을 걸어 언덕 위로 올라갔다. 동네가 내려다 보이는 곳까지 걸었다. 불빛들이 여기저기 반짝였다. 따뜻해 보였다. 멀리서 강아지가 다가왔다.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천천히 걸어왔다. 슈퍼 주인 옆에 와서 앉았다. 슈퍼 주인은 강아지를 쓰다듬었다. 강아지는 눈을 감고 쓰다듬김을 받았다. 둘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말없이. 고요하게. 바람이 불었다.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떨어졌다. 어디선가 웃음소리가 들렸다. 마을회관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양이었다. 슈퍼 주인은 미소 지었다. 강아지도 귀를 쫑긋 세웠다. 슈퍼 주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아지도 따라 일어났다. 둘은 함께 언덕을 내려갔다. 눈 위에 두 줄의 발자국이 남았다. 사람의 것과 개의 것. 나란히 이어진 흔적.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다. 동네는 조용했다. 하지만 쓸쓸하지 않았다.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함께 웃고 울고 나누며 사는 곳. 슈퍼 주인은 가게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강아지는 계속 걸어갔다. 할머니 집을 향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익숙한 길. 밤은 깊어갔다. 눈은 그쳤지만 추위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집들 안에서는 따뜻함이 있었다. 사람들의 온기가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슈퍼 주인은 서랍을 열었다. 빈 서랍. 로또는 이미 없었다. 당첨금도 이미 나눠졌다. 남은 것은 기억뿐이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나쁘지 않았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다. 배운 것이 많았다. 불을 껐다. 어둠이 내렸다. 슈퍼 주인은 집으로 향했다.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내일도 가게 문을 열 것이다. 손님을 맞이할 것이다.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았다. 일상이 주는 평화가 있었다. 동네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의 강아지는 아니었다. 다른 개였다. 소리는 곧 멈췄다. 다시 고요해졌다. 별이 빛났다. 하늘은 넓었다. 추웠지만 아름다웠다. 슈퍼 주인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별을 제대로 본 것 같았다. 반짝이는 빛들. 수없이 많은 별들. 그는 다시 걸었다. 집까지는 조금 더 가야 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걸었다. 눈 밟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이 동네 어딘가에는 할머니가 있었다. 강아지와 함께 집에서 쉬고 있을 것이다. 따뜻한 방에서. 5억 원이 있으니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을 것이다. 슈퍼 주인은 그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동네 사람들도 집에서 쉬고 있을 것이다. 내일을 준비하며. 평범한 내일을. 특별할 것 없는 하루.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다. 당연한 것은 없었다. 모든 것이 감사해야 할 일이었다. 슈퍼 주인은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따뜻한 공기가 맞이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불을 켰다. 방이 밝아졌다. 그는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다. 눈 덮인 동네가 보였다.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로또 소동은 끝났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아니, 조금 더 나아졌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조금 더 가까워졌으니까. 동네가 조금 더 따뜻해졌으니까. 슈퍼 주인은 창문을 닫았다. 커튼을 쳤다. 하루가 끝났다. 긴 하루였다. 아니, 긴 여정이었다. 로또 한 장에서 시작된 긴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도 끝났다. 그는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했다. 옳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잠이 왔다. 천천히. 조용히. 슈퍼 주인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을 꿨다. 좋은 꿈이었다. 강아지가 나오는 꿈. 꼬리를 흔들며 웃는 강아지. 그 꿈 속에서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아무 문제도 없었다. 그저 따뜻하고 행복했다. 밤은 깊어만 갔다. 동네는 잠들었다. 불빛들이 하나둘 꺼졌다.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 고요했다. 평온했다. 내일이면 다시 해가 뜰 것이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삶은 계속될 것이다. 평범하게. 담담하게. 그렇게.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